바닷물이 딱 1m만 차올라도 대한민국 지도는 지금 이 순간부터 모양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해수면을 1m씩 끌어올리면서 서울, 인천, 부산 중 어디가 먼저 지도에서 지워지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영화 속 100m 침수는 지구의 얼음을 전부 녹여도 나올 수 없는 숫자예요. 진짜 소름 돋는 건 그 훨씬 아래, 지금 이미 2배로 빨라진 변화입니다. 내 도시는 과연 몇 미터에서 사라질까요? 이런 상상 좋으면 구독 눌러두고 바닷물같이 끌어올려 보시죠. 먼저 바닷물이 왜 불어나는지부터 짚고 갈게요. 원인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바닷물 자체가 데워지는 거예요. 물은 따뜻해지면 살짝 부풀어 올라요. 냄비에 물을 데우면 수위가 슬쩍 올라오는 것처럼요. 바다도 똑같아요. 이걸 열팽창이라고 불러요. 그럼 바다가 대체 얼마나 데워지고 있느냐? 이게 상상 이상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바다는 1초마다 히로시마 원자폭탄 5개 분량의 열을 빨아들이고 있거든요. 1초에 하나도 아니고 5개씩요. 그 열이 바닷물을 조금씩 부풀리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원인은 녹아내리는 얼음이에요. 그린란드나 남극에 쌓여있던 얼음이 녹아서 바다로 흘러들어요. 요즘은 이 녹은 얼음이 해수면 상승의 약 3분의 1을 차지해요. 열팽창보다 얼음 쪽이 더 큰 몫을 맡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잘 보면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얼음이 녹으면 무조건 바닷물이 넘치는 걸까요? 컵에 물을 담고 얼음을 하나 띄워보세요. 그 얼음이 다 녹아도 물은 넘치지 않아요. 얼음이 밀어냈던 자리를 녹은 물이 그대로 대신 채우거든요. 이걸 부력이라고 해요. 바다에 둥둥 떠있는 얼음도 마찬가지예요. 녹아도 해수면은 거의 그대로예요.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번엔 컵 바깥에 있던 얼음을 하나 집어서 안에 떨어뜨려 보세요. 물이 넘치죠? 땅 위에 얹혀있던 그린란드와 남극 얼음이 딱 이 경우예요. 원래 바다 밖에 있던 물이 새로 들어오는 거니까 해수면은 반드시 올라가요. 다들 말이 조금씩 달랐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어요. 어떤 얼음이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갈리거든요. 자, 원인은 이렇게 정리됐어요. 그럼 이제 진짜 궁금한 걸 볼 차례예요. 우리 지도 정말 몇 미터에서 바뀌기 시작할까요? 자, 이제 화면에 시뮬레이터를 띄워볼게요. 지도 위에 대한민국이 놓여 있고 옆에는 해수면을 끌어올리는 막대가 하나 있어요. 지금 눈금은 0이에요. 여기서 딱 1m만 위로 올려볼게요. 그러면 지도 어딘가에서 색이 번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동해나 남해 쪽이 아니에요. 가장 먼저 물빛이 스며드는 건 서쪽이거든요. 인천 서쪽 갯벌처럼 낮게 깔린 서해안 저지대부터예요. 왜 하필 서쪽일까요? 욕조의 물을 아주 조금씩 채운다고 상상해보세요. 물이 제일 먼저 닿는 건 가장 낮은 바닥 타일이잖아요. 우리 국토도 똑같아요. 서쪽이 상대적으로 낮고 평평한 지대라 물이 조금만 올라도 그쪽부터 먼저 잠기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1m, 2m씩 단번에 끌어올리는 건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어디가 약한지 눈으로 보여주려는 시뮬레이션 장치죠. 그런데 방향만큼은 진짜거든요. 낮은 서쪽부터 물이 든다는 순서요. 여기서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 지점이 있어요. 그 낮은 서쪽에 사람이 아주 많이 산다는 점이에요. 우리는 해안을 따라 도시가 촘촘하게 붙어있는 나라거든요. 땅은 낮은데 사람까지 몰려있으니 같은 높이가 올라도 체감되는 피해는 훨씬 커지는 거죠. 그럼 실제로는 얼마나 오르고 있을까요? 우리 연안의 평균 해수면은 지난 35년 동안 10.7cm가 올랐어요. 1989년부터 2023년까지 재어본 실측치예요. 손가락 한마디쯤이라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진짜 눈여겨볼 건 따로 있더라고요. 인천 앞바다를 볼게요. 최근 10년 동안 3.9cm가 올랐거든요. 바로 그 앞 10년은 2.8cm였어요. 같은 길이의 10년인데 상승폭이 더 벌어진 거예요. 물이 차오르는 속도에 점점 가속이 붙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해요. 지금 우리가 들여다본 건 우리 지도 한 장이잖아요. 이게 우리만의 얘기도 아니에요. 이미 지도에서 나라 자체가 조용히 지워지고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인도양에 몰디브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신혼여행지로 유명한 그 에메랄드빛 섬나라요. 그런데 이 나라는 가장 높은 자연지대가 해발 2.4m밖에 안 돼요. 평균 지반고는 1.5m 정도고요. 쉽게 말하면 나라 전체가 바다랑 거의 같은 높이에 얹혀있는 셈이에요. 바닷물이 조금만 더 차올라도 물러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남태평양의 투발루도 비슷해요. 이 나라는 제일 높은 곳이 해발 4.6m예요. 산이라고 부를 만한 게 없다는 뜻이죠. 우리로 치면 아파트 2층 높이가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땅인 거예요.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 건 이게 먼 미래의 상상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태평양의 섬나라 키리바시와 팔라우에선 주민들이 벌써 고향을 떠나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있거든요. 지도에서 나라가 지워지기 전에 사람이 먼저 짐을 싸는 거예요. 그럼 돈 많은 선진국은 괜찮을까요?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물의 도시라 불리는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볼까요? 이 도시는 가라앉는 걸 막으려고 아예 바닷속에 거대한 방벽을 심어뒀어요. 이름이 모세 프로젝트인데요. 밀려드는 바닷물 높이가 1.1m 넘게 예보되면 물속에 잠겨있던 78개의 방벽이 스르륵 솟아올라 도시를 막아줘요. 여기 들어간 돈만 약 70억 유로고요. 쉽게 말하면 도시 하나가 통째로 방탄복을 입은 거예요.
그 정도로 절박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해수면 상승은 가난한 섬나라만의 사정이 아니라 지금 지구 곳곳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버티고 있는, 지금 벌어지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봤던 영화 속 장면을 다시 떠올려 볼까요? 도시가 통째로 잠기고 마천루 꼭대기만 겨우 물 위에 남는 그런 장면들요. 영화에서 봤던 100m 침수, 그거 정말 가능한 걸까요? 자, 아까부터 계속 미뤄뒀던 바로 그 질문.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100m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계산해 보면 좀 허무할 정도예요. 지구에 있는 육상 얼음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녹인다고 상상해 봐요. 먼저 그린란드 얼음을 전부 녹이면 해수면이 약 7m 올라가거든요. 남극은 훨씬 크죠. 남극을 통째로 녹이면 약 58m예요. 여기에 전 세계 산꼭대기 빙하를 다 긁어 모아 더해도 0.3m 정도고요. 이걸 전부 합치면 얼마일까요? 약 65에서 70m. 그게 지구가 가진 얼음 창고의 최대 잔고예요. 다시 말해 지구에 존재하는 얼음을 몽땅 물로 바꿔 부어도 넘을 수 없는 천장이 딱 여기까지인 거죠. 그러니까 시뮬레이터에서 봤던 100m, 200m는 뭐냐면요. 지구에 있는 얼음보다 더 많은 물을 상상으로 들이부은 거예요. 현실이 아니라 그냥 만약 이랬다면 하고 돌려본 SF적 사고 실험이었던 거죠. 여기까지 들으면 좀 안심이 되실 거예요. 뭐야, 그럼 영화는 뻥이었네 싶으시죠? 그런데 진짜 반전은 지금부터거든요. 지난 100년 동안 바다가 실제로 오른 높이 얼마인지 아세요? 겨우 16에서 20cm예요. 100m는커녕 얼음 무릎 높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거봐 별거 아니네 하고 넘어가면 진짜 무서운 걸 놓치게 돼요. 문제는 높이가 아니라 속도거든요. 1993년만 해도 바다는 한 해에 2.1mm씩 올랐어요. 그런데 2024년엔 한 해에 4.5mm, 딱 30년 만에 속도가 2배 넘게 빨라졌습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우리가 100m 아포칼립스를 무서워하는 동안 진짜 바다는 그 상상보다 훨씬 조용히, 그런데 훨씬 빠르게 차오르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매년 똑같이 빨라지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2024년은 좀 이례적이었거든요. 예상보다 훨씬 급하게 한 해에 5.9mm나 올랐어요. 반대로 2025년엔 라니냐라는 자연현상 때문에 상승폭이 뚝 떨어져서 0.8mm에 그쳤죠. 이렇게 바다는 해마다 널을 띄어요. 그래서 어느 한 해만 딱 잘라보면 안 되고 긴 흐름으로 봐야 하는데 그 긴 흐름의 방향은 분명히 가속 쪽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무서워했던 상상이에요. 100m는 그림 속 이야기라는 것도 알았고 진짜 위협은 저 아래 센티미터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다는 것도 알았죠. 그럼 정확히 내가 사는 곳은 몇 센티미터에서 뭐가 달라질까요? 자, 이제 지구 전체 얘기는 잠깐 접어두고 딱 우리 지도 위로만 눈을 내려볼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내 얘기거든요. 그린피스가 내놓은 한 분석이 있어요. 여기서 인천 앞바다가 딱 40cm만 올라도 축구장 187개 넓이가 물에 잠기는 걸로 분석됐거든요. 근데 축구장 187개라고 하면 감이 잘 안 오시죠?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매일 지나다니는 동네 하나가 통째로 물밑으로 가라앉는 그림이에요. 늘 걷던 골목이랑 버스 정류장이 그냥 지도에서 지워지는 거죠. 더 실감나는 건 공항이에요. 같은 분석에서 인천국제공항은 2030년쯤 침수 피해 가능성이 제기됐더라고요. 비행기 타러 가던 그 길이 위험지대로 꼽힌 셈이에요. 침수 위험이 큰 땅을 넓이 순으로 줄 세워보면 충남 당진이 가장 넓게 나왔어요. 그 뒤를 전북 군산이랑 김제가 바짝 따라붙었고요. 사람이 몰려 사는 수도권으로 오면 얘기가 훨씬 더 커지죠. 경기 고양에서만 26만 명이 넘게 직접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분석됐어요. 화성도 20만 명가량이 위험지역으로 꼽혔고요. 인천 남동구 역시 18만 명 안팎이 그 명단에 이름을 올렸더라고요. 돈으로 환산하면 체감이 더 확 오는데요. 서울 한 곳의 피해액만 약 6조 3천억 원으로 추정됐어요. 여기까지 오면요. 뉴스에서 흘려듣던 해수면 상승이라는 그 5글자가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당장 내 출퇴근길 얘기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이 숫자들은 전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지 정해진 미래는 아니거든요. 조건이 겹쳤을 때의 시나리오인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같이 떠올려 볼게요. 당신이 사는 그 동네는 과연 몇 센티미터에서 지금과 달라지기 시작할까요? 오늘 우리는 바닷물을 1m씩 끌어올리면서 지도가 어디부터 지워지는지 함께 지켜봤어요. 그런데 정작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장면은 100m도 200m도 아니었죠. 그건 지구가 가진 얼음보다 더 많은 물을 상상한 영화 속 그림일 뿐이었으니까요. 정작 오래 남는 건 그 훨씬 아래 눈에 잘 띄지도 않는 센티미터 단위였어요. 지난 100년 동안 바다는 겨우 20cm 남짓 올랐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속도가 조용히 2배로 빨라졌거든요. 요란하게 넘치는 게 아니라 아무 소리 없이 차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이야기에서 제가 가장 오래 붙잡고 싶은 한 줄이에요. 만약 이 가속이 지금 이대로 이어진다면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아는 것과는 조금 다른 모양의 지도를 배우게 될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가 시뮬레이터로 미리 당겨본 그 장면이 누군가에겐 그냥 교과서 속 평범한 해안선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남겨두고 싶어요.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 자리는 과연 몇 센티미터에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할까요? 그 답은 저 먼 바다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떤 속도를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는 건 아닐까요? 어려운 과학 알기 쉽게 풀어주는 사이언스 랩스였습니다.